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실요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미 선택이론에 대해서 들은 분도 있으시겠지만 현실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치료법이고 그 치료법을 밑바탕으로 해주는 그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선택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동안만 하겠습니다. 자, 윌리엄 그레서는 인간이 행동하는 모든 것을 바로 선택이론에 맞추어 설명을 했습니다. 선택이론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골자는 뭐냐면 인간에게는 누구나 기본적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5가지 기본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가지는 물론 첫째는 생존에 대한 욕구, 생존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2번째는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 3번째는 힘과 성취에 대한 욕구, 4번째는 자유에 대한 욕구, 5번째는 즐거움에 대한 욕구.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 5가지 기본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윌리엄 그레서의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지고는 있는데 사람들마다 각각의 욕구의 강도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를 아주 크게 가지고 있고 힘에 대한 욕구는 좀 낮게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고 즐거움에 대한 욕구가 좀 낮고 그래서 욕구의 크기의 높낮이는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 윌리엄 그레서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바로 이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 애들이 학급에서 정신없이 뛰어놉니다. 자, 뛰어놀 때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그런 맛 때문에 뛰어논다면 그건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뛰어놀다 보니까 다들 똑같이 뛰어노는데 나는 걔들보다 조금 더 잘 뛰어놀고 싶다. 조금 튀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지고 뛰어논다면 그거는 힘과 성취에 대한 욕구에 관련된 행위라는 거죠. 또 어떤 아이는 가만히 앉아있고 통제된다는 사실을 아주 못 견디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자유에 대한 욕구가 아주 높은 아이들입니다. 즐거움에 대한 욕구가 높은 아이들은 아주 시시때때로 즐거울 거리를 찾습니다. 즐겁기 위해서 행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5가지 기본적인 욕구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매 순간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바로 뭐냐면 그 아이들이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느냐, 그렇게 그런 행동을 선택을 했느냐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깔려 있고요. 그럼 선택하려고 고안되어진 것은 다시 말하면 행동에 여러 가지 목록이 있다는 거죠. 그 여러 가지 목록 중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엔 그 순간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현실요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실제로 하나의 예 같은 것을 들어서 이럴 땐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면 좋은가 하는 이야기들을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아이들이 학급에서 다른 학생들과 어울려서 하는 행동들 중에서 보면은 이제 적응적 행동이 있고 부적응적 행동으로 눈에 비치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적응적 행동들마저도 적어도 그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믿기에 선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교사 생활을 할 때 어느 여선생님 한 분이 학생 하나를 붙들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였는데 학생 하나를 붙들고서 우시면서 아이를 저한테 데리고 오셨어요. 자, 우시면서 저한테 데리고 와서 얘를 좀 제발 혼 좀 내달라라고 하는 게 그 선생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하도 흥분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이제 말씀으로 잘 달래서 내가 잘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 선생님이 속이 시원해질도록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일단 선생님을 교무실로 이제 내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학생을 데리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행동들을 했니?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자신들이 한 행동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선생님이 나이가 좀 드신 여선생님이셨는데 결혼을 아직 안 하신 30대 초반의 여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 여선생님이 수업을 하려고 딱 칠판에 뭔가를 적으려고 그러면 한 녀석이 번쩍 손을 들어가지고는 선생님 애인 있으세요?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당황하기도 하고 아이들 앞에서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예,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자. 그러고서 이제 아이의 말을 무시를 하고 또 수업을 했다는 겁니다. 이젠 전혀 엉뚱한 녀석이 또 손을 들더니 선생님 대학 시절에 만났던 남자친구는 없으세요? 하는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질문을 받고 조금 짜증이 나긴 했지만 애들이 선생님들한테 그런 호기심을 갖는 건 당연하니까 달래면서 자 이제 수업하자. 수업과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라고 이제 또 수업을 진행을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계속 여기저기서 교대로 여러 명의 아이들이 수업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적 호기심을 질문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드디어 이제 이 학생이 한 7번째인가 8번째인가 됐는데 어쩍 손을 들더니 또 무언가 질문을 하는데 이 선생님이 참다 못 참아서 화를 벌컥 내셨어요. 나와 이놈아! 하고 소리를 쳤더니 그랬더니 이 녀석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승리의 V자를 친구들한테 다 그리더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막 박수치고 웃고 떠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이 선생님이 너무 충격을 받고 화가 나셔가지고 이 녀석들이 나를 모욕하는구나, 나를 정말로 무시하는구나, 나를 교사로 보질 않고 완전히 갖고 노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는 아주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까지 끌고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도대체 왜 그런 행동들을 했니?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아이들 몇 명이서 한 10여 명이서 약속을 한 겁니다. 내기를 했어요. 누가 저 선생님을 화를 내게끔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화를 내게끔 만든 사람에게 얼마씩 걷어서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 아이들은 1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재미삼아 그런 행동들을 한 겁니다. 자, 그 아이들이 분명히 부적응적 행동을 그 순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을 한 그 행동은 그 아이들은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욕구였을까요? 예, 물론 그 아이들이 그 순간 가장 크게 충족시킨 욕구는 전체적으로는 즐거움에 대한 욕구였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 맨날 따분한 수업만 듣지 말고 재미있어 보자라는 게 그 아이들의 이야기였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그 선생님을 화나게 만드는가, 누가 그 상금을 내기에서 이기는가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힘과 성취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아이들은 비록 부정적 행동을 선택했다고 혼이 나긴 했지만은 그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한 가장 큰 동기는 바로 자신들의 즐거움에 대한 욕구와 또 자신들의 힘과 성취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행동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그 부정적 행동을 바로 이 선택 이론에 맞추어서 이해를 해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를 해야만 현실요법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학교에서 보통 적응적 행동이 아닌 그 튄다라고 하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초등학교에 교실에 보면은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보통 주의가 산만하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주의가 산만하다. 주의가 산만한 아들은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선택을 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상담하면은 정식으로 내담자를 불러다 놓고 1시간 정도씩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 아이의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하는 과정, 그걸 상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학교에서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에 10분 남짓이니까 바로 그 시간 안에 아니면 수업 시간 도중에 잠깐 동안에 그것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현실요법적으로 생각을 할 때 아이들한테 그냥 가볍게 처음에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네가 원하는 것이 뭐니? 라는 질문입니다. 자, 지금 너는 수업 시간에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 행동을 통해서 네가 원하는 게 뭐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네가 이렇게 뛰어다니면 어떤 것이 얻어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 네가 이렇게 뛰어다니는 행동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그 뛰어다니는 아이들한테 네가 원하는 게 뭐지? 라고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가 원하는 게 뭐지? 재미있고 싶어서요. 즐겁기 위해서요. 라고 한다면 무슨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예, 즐거움에 대한 욕구죠. 친구들과 함께 놀으려고요. 라고 한다면은 그건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와 즐거움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눈에 어떻게든 띄어보고 싶어서 그런 아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선생님 눈에 띄고 싶고 선생님한테 특별히 이쁨 받고 싶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 또는 힘과 성취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도지요. 자,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뭐니? 네가 그 행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을 아주 소상히 그 아이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한 의미라 그럴까, 그 행동의 원인이라 그럴까,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지, 결국은 이제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어 하는 그 근본적 욕구를 알아내는 거죠. 이걸 알고 나면은 이제
두 가지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네가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다고 하면서 그런 행동들을 할 때 선생님은 너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하는 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행동들에 대해서 누구는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기엔 뭐 친구들은 또는 부모님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겁니다. 또는 네가 원하는 그것들이 네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은 얻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적 질문입니다. 그 행동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줄 것 같으니 하고 바로 그 행동들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원하는 것이 뭐니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그 아이가 원하는 세계를 분명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과연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너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평가하니? 라고 하는 이 과정을 잘 하면은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금방 알아차린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뛰어서 선생님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눈에 띄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뛰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올바른 사랑이나 올바른 관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자기 평가적 질문들을 제대로 하고 나면은 그 다음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보게끔 하는데 아주 좋죠. 예. 자, 그럼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처럼 뛰어서는 선생님한테 그런 관심을 받을 수 없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르게 또는 지금보다 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죠. 지금과는 다르게 뭘 더 할 수 있을까? 또는 지금보다 조금 더 한다면 어느 정도나 더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계획 세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지금과는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 행동의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들을 것이고 지금과는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 좀 더 다른 선택을, 좀 더 현명한 행동을 선택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좀 모자라고 조금 더 해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미 지난번에 선택이론과 현실요법에 대한 강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을 세울 때에는 여러 가지 그 계획에 대한 그 평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지난번에 크게 4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로 그걸 해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해낼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계획인가 라고 하는 거죠. 간단한 계획인가. 하루 왼종일 뛰어다니는 아이한테 앞으로는 절대로 뛰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해서 좋아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약속은 안 지켜질 거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도 지켜낼 수 있는, 아주 쉽게 지켜낼 수 있는 간단한 계획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뛰는 아이한테는 5분간 가만히 앉아있기라든지 10분간 가만히 앉아있기라든지 이런 것처럼 아주 간단한, 누가 하더라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계획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주의 산만 정도, 과잉 행동 정도의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아이들한테는 5분, 10분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아주 엄청난 자기 노력이 없으면 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 앞으로는 떠들지 않겠습니다라든지 뛰어다니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걸 그대로 수용해 주시지 마시고, 그래, 네가 하루 종일 가만히 있다면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근데 나하고의 약속은 하루에 5분만 가만히 있어 보기로 할까? 라는 식으로 선생님들이 그런 행동 목록을 조금 더 다양화시켜주고 아이들이 간단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얼마나 간단하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실천이 가능하냐 안 하냐가 달렸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계획입니다. 정말 구체적인 계획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냐. 한 5분간 가만히 있기라고 하면은 6시간 중에서 하루 수업 4시간 중에서 몇째 시간에 아니면 무슨 과목 시간에 가만히 있어 볼래? 또는 그냥 가만히 있기보다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해볼래? 라고 하는 계획이죠. 제가요, 사실은 사회 과목이 제일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시간에는 친구들과 협동학습을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사회 시간에, 그래, 사회 시간에 그렇다면 오늘 몇째 시간이구나. 그럼 몇째 시간에 5분간은, 적어도 5분간은 가만히 있기를 해보겠다는 거지. 예.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정말로 즉각적인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해볼래? 라고 얘기를 할 때, 선생님 내일쯤 하면 안 될까요? 일주일 후쯤 하면 안 될까요? 조금 더 놀아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런 계획은 별반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언제부터? 당장 지금부터? 아니면 뭐 하루쯤 정도의 말면 내일부터라든지, 그래도 내일부터보다는 오늘 이 순간부터 하겠다는 계획을 짜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행동들을 누가 시켜서거나 누가 감독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겠다라고 하는 진지한 계획, 다시 말하면 행위자에 기초한 계획, 기초한 행위. 그런 행동 계획을 짜라는 겁니다. 네가 여태껏 그렇게 뛰어다닌 것은 누가 그렇게 뛰라고 한 것은 아니었을 텐데 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또 뛰고 싶으면 어떡할래? 그때 옆에 친구한테요, 한 대 때려달라고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계획 대신에 뛰어다니고 싶을 때에는요, 제가 제 허벅지를 한번 꽉 꼬집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속으로 1부터 100까지를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쉬어보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행위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계획을, 그런 계획을 짜게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주의 산만한 아이들한테 간단하게 할 수 있다면은 요 과정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이 뭐지? 지금 뛰고 있는데요. 지금 무슨 시간이니? 수업 시간인데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네가 그렇게 뛴으로써 너한테 얻어질 수 있는 게 뭘까? 글쎄요, 재미있는데요. 그래. 또 어떤 게 얻어지지? 글쎄요, 친구들이랑 뭐 놀 수도 있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얘는 지금 즐거움에 대한 욕구, 자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 행위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해. 우선 여기서부터가 선생님을 무시한다거나 수업 시간을 업신여긴다거나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를 주려고 한다거나 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오직 자기 스스로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이걸 선생님들이 먼저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한테는 다른 아이들을 해코지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려고 하거나 선생님을 기만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욕구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스스로 좀 더 힘을, 성취를 뽐내고 싶고 자유롭고 싶고 즐겁고 싶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행동으로 표출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은 그게 바로 걔 스스로 선택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다른 행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주체도 바로 그 아이다라는 거죠. 그 아이가 스스로 현명한 행동을 선택해낼 수 있다라는 걸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현명한 행동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행동에 대해서 그렇다면 넌 선생님한테 이쁨 받기 위해서 주목받기 위해서 이렇게 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 행동들이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라든지 네 그 행동들에 대해서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라든지 지금 너의 부모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 그러면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라든지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내 행동에는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지금의 그 행동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는 좀 부적합하다거나 약간 좀 이렇게 개인적이라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행동을 내가 선택을 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언어화하는 것은 중고등학생들은 이해가 갈지 모르고 그렇지만 초등학생들은 잘 이해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아마 선생님들은 지금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나이에 맞는 언어로 바꾸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이야기를 할 때 대답이 글쎄요.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잘못한 것 같으네요 라든지 아니면 친구들이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겠네요 라든지 선생님한테 별로 관심 갖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네요 라고 생각을 했다. 스스로 자기를 평가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질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행동들이 네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적응적 행동이 아니다라고 느껴지거나 아니면은 조금은 다르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뭘 다르게 해볼래? 뭘 더 해볼래?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라는 거죠. 자, 이게 계획 세우기인데